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신고충 국신입니다. 제 취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기이고 그 신고한 영상으로 힐링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사하느라 너무 오랫동안 업로드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도 구글이 그 업로드 뜸한 채널 죽이는 알고리즘을 파괴하기 위한 약간의 꼼수 영상이고요. 네, 빨리 올리고 또 집정리하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신고 영상에 비해서 후다닥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그 썰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인터넷에서 댓글 조심히 좀 생각을 하면서 달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뭐 댓글 작성할 때 조심히 행동해야 하는 거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본인이 유명인이 되었거나 뭐 일이 잘 돼서 회사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가게를 차릴 수도 있는 거고, 자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었을 때 신상이 털리면 과거에 달았던 댓글들 때문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저는 중고나라에서 그 악성 댓글 사용자에게 고소 치료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시도한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고소도 신고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 채널 주제와 아주 동떨어진 주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국가대표 신고충이라는 이름값 한다는 그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썰 영상 같은 경우는 제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팩트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중고나라 많이 이용하시나요? 요즘에는 그 당근마켓 많이들 이용하시죠. 저는 예전에 중학생 때부터 이미 그 온라인 중고거래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루리웹이라는 게임 커뮤니티에서 게임 중고 거래를 시작으로 중고나라까지 입문해서 소액 사기도 당해보았었고요. 중고거래는 직거래가 최고라는 거를 이제 느끼면서 최근에는 거의 당근마켓만 이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중고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차는 당연히 중고차 타고 있고요.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중고나라는 활동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입은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횟수로만 거의 15년 가까이 되었는데 중간에 군대 갔으니까 2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중간에 그 휴가 나와가지고도 용돈 마련 목적으로 중고거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 있었던 시간까지 포함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커피 쿠폰을 중고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커피 쿠폰이라고 하는 건 커피 쿠폰이 아니고 이런 온라인 쿠폰류 중 하나인데, 중고나라 아이디는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었던 아이디고 정확한 이 품목명과 사건을 공개하면 제 신상이 까발려지게 되기 때문에 살짝 재구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커피 쿠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매자가 나타났고 거래가 성사되는 듯 싶었습니다. 제가 판매자였으니까 계좌번호 불러주고 입금이 되어서 그 커피 쿠폰을 보내주었죠. 그런데 이분이 한 20분 정도 있다가 쿠폰 제대로 보내신 거 맞냐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쿠폰을 이미지 형태로 다운받아서 보내준 게 아니고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대방 그 휴대폰 번호로 전송을 했는데요. 제대로 보낸 이력이 있는데도 구매자가 계속 저보고 사기치지 말라고 하길래 그 스타벅스 고객센터랑 통화를 했고 그 직원이랑 상대방 휴대폰 번호로 전송이 잘 되었다는 그 녹취 이력까지 보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1차적인 문제라는 걸 이제 인지한 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걸 보고 기가 차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그거를 가지고 환불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쿠폰들을 싸게 매입해가지고 다시 그 되팔기로 뭔가 마진 남겨먹는 업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거래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사기에 맞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보낸 사실이 맞고, 그래서 제가 중고나라에다가 이분 닉네임을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고 이런 사례를 겪은 분이 있었냐라고 글을 하나 남겼어요. 그랬더니 왠지 받아놓고 이제 못 받았다면서 이제 막무가내로 환불해달라고 하는 역사기 형태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야 환불 없이 이제 지나간 건데 억울하게 당한 분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제가 또 13B 기질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분이 이제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이제 제가 그거를 대신 신고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댓글이 꽤 많이 달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역사기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구매자가 제 글을 어떻게 찾아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댓글로 저에게 사기꾼이네 어찌네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보고 쿠폰 안 보냈다, 저 새끼 사기꾼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 커피 쿠폰을 키워드 알림 같은 거로 들어온 것 같고, 근데 그 악플이 심하게 달리더니 선을 좀 넘더라고요. 저랑 온라인 거래를 했으니까 그분은 제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을 보고 제 아들과 와이프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가족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되려면 모욕성, 대중성, 특정성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전부 갖춰져야 된다고 알고는 있었어요.
그 모욕성이라고 하면은 피해자가 게재한 글들이 모욕이 되는지, 그 패드립은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사기꾼이라는 키워드 역시 포함이 되죠. 그리고 대중성은 그 모욕이 대중 앞에서 행하여졌는지를 보는 건데, 예전에 그 피파 온라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파도 게임 실력보다는 그 채팅 러쉬를 잘 버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피파는 1대1 대전이 많은 게임이고, 거기에서 상대에게 그 욕을 한 행위 자체는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모욕죄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좀 부들부들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고나라는 대중성이라는 게 인정되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커뮤니티잖아요. 그리고 그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 신고할 때 제일 인정되기 어려운 게 이 특정성이라는 건데, 피해자가 욕을 했어도 욕한 대상의 아이디 닉네임만 가지고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유명인이 아닌 이상. 그래서 유명 BJ들 같은 경우는 아이디 닉네임만 가지고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팅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중고나라 경력 15년 이상, 뭐 거래 건수로 치면은 뭐 100건 가까이 거래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중고나라 아이디를 알고 있는 친구가 있고, 중고나라에서는 그 당근마켓처럼 거래 점수가 있지는 않지만 지난 거래 이력들이 그 사람의 신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속된 말로 중고나라 짬밥이 조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특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중고나라 가입 일자와 그동안 판매했었던 내역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2천만 이상의 회원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적힌 댓글을 제가 아는 사람이 안 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 뭐 저와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제가 양질의 물품들을 판매했다면 저를 구독해놓고 뭐 좋은 거 안 올리나 하면서 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모욕성, 대중성, 특정성이 모두 성립된다는 걸 알고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법알못이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구체적인 사실이든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는 그 모욕죄 적용이 조금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뭐 어찌되었든 저보고 사기꾼이네, 뭐 쿠폰 3,000원짜리 사기쳐서 뭐 부자 되겠네, 뭐 이딴 소리까지 해대길래 명예훼손이 될 것 같기는 했지만, 이제 괜히 또 고소를 하고 그 기소가 되지 않는 거를 각하라고 한대요. 괜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각하 처리될까봐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조금 귀찮았어요. 이것도 고소하려면 또 고소장 작성해야 되고, 작성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고소장 작성하는 거 이거 진짜 일입니다. 육하 원칙에 맞게 조사하시는 분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첫 고소다 보니까 거의 3-4시간 걸려서 작성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증거도 하나하나 다 모아야 되고, 고소장에다가는 그 증거들이랑 매치를 잘 시켜야 되고, 또 경찰서 들락날락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존나 귀찮았어요 진짜.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과해라,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했는데도 뭐 사과를 구걸하네,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이따구로 나오니까 와, 이게 더 제대로 하고 싶고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내가 너는 어떻게는 금융치료 시켜준다 하면서 욕한 거 전부 캡처해가지고 소장 작성했습니다. 정리하고 보니까 저한테 욕한 게 총 31건이더라고요. 제가 판매 중인 글에 찾아와서 댓글로 악플 달기도 하고, 직접 제 닉네임 제목에다가 박으면서 사기꾼이라고까지 했거든요. 네, 그렇게 고소 자료들을 모아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처음에 접수받던 형사는 이걸로 고소 안 된다면서 돌려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업무가 엄청 많대요. 그 사이버 문제 수사팀이 업무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만 해도 뭐 댓글 보면 진짜 이런 난리가 없잖아요. 당장 뭐 제 유튜브 영상들 댓글만 봐도 정신 이상자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 뭐 이런 게 고소가 엄청 많은가 봐요. 접수도 제대로 안 받으려고 한다는 글을 보고 가서인지 전혀 당황스럽지 않았고, 그 이목저목 짚어주면서 모욕죄 구성요소 3가지 모두 말씀드렸더니 일단 받아는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형사님 배정되고 다시 한번 방문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검찰에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모욕죄 같은 경우는 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제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 담당 형사가 조사 과정에서 그 합의해가지고 잘 해결하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이게 진짜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했잖아요. 뭐 저는 끼케야 뭐 기소유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욕 횟수가 많아서였는지 벌금이 약식으로 처리돼가지고 무려 100만 원이 선고되었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초범인 경우에는 뭐 끼케야 뭐 기소유예 아니면은 이제 30만 원 내지는 정말 많이 나오면 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모욕죄 뭐 명예훼손 이런 걸로 벌금을 받았는데 뭐 100만 원 정도 나왔다 이러면은 정말 많이 나온 거거든요. 뭐 당연히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는 없었고,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제가 사기친 걸로 알고 억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80년생이더라고요. 진짜 나이 허투루 먹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온라인 모욕죄로 뭐 처벌이 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유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인정되기 쉽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썰을 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욕죄 공부하면서 처벌 사례 중 가장 많이 봤던 것 중 하나가 뭐 롤 하다가 롤은 특정성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게임 중간에 뭐 나는 김길동이고 뭐 은평구에 살고 있고 내 전화번호는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욕하는 것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하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게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들으신 대로 뭐 블로그 카페 같은 곳에서 댓글 작성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고 생각을 한 3번 정도는 하고 게재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도 악플 같은 경우는 악플러의 그 개인정보를 구글에서 받아야 되는데 구글 본사가 미국에 있고 미국에는 명예훼손 모욕죄가 없어서 그 개인정보를 구글이 제공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꼭 구글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 채널 시청자분들은 조심하고 고소했던 그 피의자처럼 이렇게 고소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뭐 제 채널 악플러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 채널 시청자분들, 이제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피해보는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제가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지난 그 영상들에서 제가 민사소송 준비할 게 있어서 조금 바쁘다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나홀로 소송이다 보니까 준비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 욕설 1회당 20만원 정도로 잡고 총 31번 욕을 했으니까 다 소송 비용까지 해서 한 700만원 정도로 소장을 작성했고 곧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될 예정입니다. 이분이 뭐 소장 뭐 등기 안 받으면은 이제 공시송달로 돼가지고 공시송달이라고 하면은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그 소장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제도인데, 그거야말로 진짜 개꿀인 상황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소장 이제 안 받은 걸로 알고 뭐 소장 온 것도 없는데 대뜸 이제 패소했다는 내용으로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받게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좀 이제 제가 또 은행 같은 데다가 가압류 걸어가지고 700만원 꿀꺽 할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도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제 변호사님이 적정 금액 산정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이제 상대한테 모두 청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나홀로 소송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공부도 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공부가 많이 되어서 진짜 법을 무실 때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랄까. 네, 그래서 주저리 하다 보니까 얘기가 엄청 길어졌는데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존노잼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이사정리 하러 가봐야 돼.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들 대상으로 참교육하는 영상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뭐 재밌었다, 즐거웠다, 유익했다 뭐 이런 내용 있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살아있다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